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8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3개월 됐어요. 며칠 전 조금 특이한 일이 생겨서 글을 적어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가난한 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이남 1녀요. 원래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저냥 평범하게 잘 살아왔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셨어요. 방 3칸짜리 집에서 방 2칸짜리 집으로, 방 2칸짜리 집에서 방 1칸짜리 집으로, 조그만 단칸방에서 5식구가 살았어요. 오빠 둘은 20살 되자마자 숙식 제공되는 지방에서 일했어요. 다 큰 어른 5명이 방 1칸에 살기는 많이 좁았거든요. 저도 20살 되자마자 나가서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졸업 전 부모님 2분 모두 몸이 편찮아지셨어요. 사고가 났었어요. 교통사고. 2분이 여행을 가시다가 마주오던 차에 그만. 2분 모두 하반신 쪽이 좋지 않으세요. 방은 하나였어도 그런대로 먹고 살기는 했었는데 아빠가 다치시니까 아무래도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가장이 됐어요. 오빠들은 둘 다 결혼을 일찍 해서 애 키운다는 이유로 지원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라도 마음 똑바로 먹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대학은커녕 취직할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고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할 만한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는 곳마다 최저시급. 지금이야 최저시급 받아도 200 정도는 받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월세에 이것저것 공과금에 생활비에 거기에 부모님 병원비까지. 저는 하루에 딱 한 끼 먹었어요. 일하는 곳에서 주는 밥. 집에서 밥 먹는 것조차 사치였어요. 부모님 2분 식사하시는 것만 봐도 행복했어요. 저도 같이 먹자고 항상 하시는데 제가 밥을 먹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우리 가족 행복해진다면. 제가 일했던 곳은 족발집이에요. 20살 때 처음 일해서 결혼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사실 남편이 여기 사장이에요. 대부분 아실만한 프랜차이즈 하고 있어요. 남편은 동갑인데 여기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처럼 일반 직원이었어요. 어머님 가게였는데 물려주신 거죠.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라고 하셨대요. 그때 당시 남편과 같이 서빙도 하고 주방일도 돕고 하다 보니까 꽤 많이 친해졌어요. 남편이 그때 고백하더라고요.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방순아. 나랑 사귈래?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누굴 만나 사귈 능력도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도 너 좋아해. 근데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미안해. 왜? 20살 꽃다운 나이인데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미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뭔데? 말해봐. 궁금해. 우리 집이 많이 어려워. 남자친구에게 쓸 돈도 시간도 없어. 나에게는 모든 게 사치야. 얼마나 어렵길래 그래? 뭐 단칸방이라도 살아? 어떻게 알았어? 우리 단칸방에 사는 거? 잉? 그냥 찍은 건데. 그게 이유야? 정말 많이 어려워. 너가 여기 사장이어도 사귈까 말까야. 집에 돈 많이 들어가. 사장이면 사귈까 말까라. 사장이면 사귄다고 해줘봐. 여기 사장이면 돈 많이 벌어. 돈 걱정 안 해도 될걸? 그래, 너가 여기 사장 되면 사귀어줄게. 약속했다. 그래. 그러고 2-3달쯤 지나서 남편은 진짜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시어머니 가게였다는 걸. 여기가 본점이에요. 사람이 쉴 새 없이 몰려와요. 밖에 줄 서서 먹는 사람들 한창 많을 때는 2시간도 넘게 기다려서 먹었어요. 그런 가게의 사장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된장기도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절실했거든요. 가끔 둘이 데이트할 때 제가 한 푼도 못 내게 했어요. 집에나 보태 쓰라고. 따로 데이트한 적은 많지 않고 그냥 둘이 같이 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남편을 처음 알고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저도 언성 높여본 적 없고 남편도 정말 잘해줘요. 저희 집에 지원도 많이 해줘요. 부모님들도 저희 신혼집 근처에 집 구해줬어요.
부모님 집까지 해주다니 정말 백마탄 왕자예요. 근데 전 사실 시어머니에 대해 잘 몰라요. 시어머니가 워낙 바쁘시거든요. 대면한 적이 손에 꼽아요. 남편에게 가게를 넘기고부터는 거의 방문하신 적이 없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엄마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 엄마가 많이 바쁘셔.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앞 이야기가 많이 길었네요. 며칠 전이었어요. 남편은 급히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데리고 가게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편하게 입으셨고 손님들은 정장을 입으셨는데 진지한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문하신 음식들이 다 되어서 한창 서빙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놈 잡아라. 랍니다. 네? 저놈 잡으라니까 뭐더고 있냐? 하시더니 불이 나게 문 밖으로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는 쪽을 봤더니 저희 가게 배달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고 어떤 검은색 차 쪽으로 시어머니가 달리시는 거예요. 저는 손에 음식들을 들고 있었고 뭔 일이지 싶어서 정신이 없었다가 시어머니가 달려가신 쪽으로 따라갔어요. 시어머니는 검은 차를 앞질러서 차를 멈춰 세웠어요. 그러더니 내려. 안 내려? 내리라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 어딜 도망가? 당장 내려. 운전자가 내렸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게 아주 뻔뻔스럽네. 네가 방금 오토바이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갔잖아. 뭐라고요, 할머니? 제가 있다는 증거 있어요? 있어. CCTV 한번 볼래? 왜 누명을 씌우고 그러세요? 제가 안 그랬거든요. 야, 나 눈 2.0이야. 어디서 시치미를 떼? 동치미를 확 부어버릴라. 아, 이 할머니가 입에 깍두기를 담았나? 할머니 조폭이에요? 왜 이렇게 말이 험해? 네가 오토바이 밀고 도망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 오토바이가 할머니 거예요? 아니, 오토바이는 내 거 아니야. 내 아들 거야. 기스나고 옆에 다 까졌어. 아, 오토바이 저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한 10만 원 주면 되죠? 지금 오토바이가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인데요? 네가 민 오토바이가 가게 앞에 자동차 쪽으로 넘어졌어. 저 차 어쩔 거야? 아, 제가 다 고쳐주면 되죠.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뭐야, 벤츠야? 그래, 벤츠야. 어쩔겨? 뭘 어째요? 물어주든가 도망을 가든가? 운전자가 차에 타려고 하길래 야, 어딜 도망가? 아, 누가 도망가요? 핸드폰 꺼내려 한 거구만. 웃기는 할머니네. 그렇게 남일 간섭하다가 큰 코 다쳐요, 할머니. 보험 처리하면 되지.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할머니는 가세요. 저 차 전화해서 사람 나오라 할 테니까. 따르르르르르릉 따르르르르르릉 또르르르르르릉. 뭐야, 왜 할머니 전화가 울려? 왜? 뭔가 이상해? 아니, 저 차에 있는 번호로 전화했는데 할머니 전화가 왜 울리지? 왜 울리긴 왜 울려 멍청아. 내 차니까 울리지. 울고 싶냐? 참 신기하네. 80도 넘어 보이는데 벤츠를 끌고 다닌다고? 왜? 80 넘은 사람들은 벤츠 끌고 다니면 안 돼? 안 어울리잖아요. 주제에 뭔 벤츠야. 공원 벤치에나 앉아있지. 참 신기한 할머니네. 말 그따구로 하지 말어. 남이사 벤츠를 타던 말던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너 자꾸 그러면 나한테 혼나? 웃기는 할머니네 진짜. 돈 많은 할머니 노망 들었어요? 운전도 하나도 못할 것 같구만. 올해 무슨 벤츠라고. 나 운전 잘해.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못할 것 같은데? 운전도 못하는 게 개나 소나 벤츠 끌고 다니네. 제가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다다랐을 무렵 시어머니가 그 운전자 옆구리에 2단 옆차기를 했습니다. 야, 나이 많다고 우스워 보여? 나 이래봬도 태권도 노란띠야. 너 더 혼나 볼래? 이 할머니가 지금 장난하나?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내가 안 괜찮을 이유가 있냐? 어이 할머니, 매운맛 좀 볼래? 어디다 발길질이야? 아니, 나 매운 거 못 먹어. 돈 많아? 내 합의 비용 겁나 비싼 거 알란가 몰라. 돈? 내가 남는 게 돈이야. 겁나 많아. 이 정도면 3대가 아니라 30대도 살겠다. 회장님, 됐다. 내가 처리하마. 회장님? 회장님? 이런 회장님이 어딨어 세상에. 부녀회장 아니야? 부녀회장 하기에는 나이가 많은데. 야,
너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 눈썰미 참 없다. 내가 알게 뭐야? 밥맛 떨어지게 생겼구만. 야, 저쪽 보쌈집 가게 간판 한번 봐봐. 간판이 뭐 대수라고. 어? 할머니 사진이 저기 왜 붙어 있어? 원투 할머니 보쌈 본점. 어? 원투 할머니가 할머니라고? 저거 할머니 거야? 아니, 저건 아들 줬어. 내 거 아니야. 물려줬어. 그냥 원투 할머니 최대 주주라고나 할까? 뭐? 진짜 회장이야? 그럼 가짜 회장이냐, 이 화상아? 별꼴을 다 보겠네. 보험사 퍼뜩 불러라. 안 부르면 경찰 부른다. 에휴. 운전자는 궁시렁궁시렁 대더니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고객님, 사고가 어떻게 나신 건가요? 아, 제가 실수로 이 오토바이를 밀어서 벤츠가 다 긁혔네요. 일단 블랙박스 보고 말씀드릴게요. 10분 뒤. 고객님, 네. 이건 저희 쪽에서 배상 못 해드리겠네요. 고객님께서 고의로 미셨네요. 옆에 싹 다 긁혀서 수리비는 2천만 원 넘게 나오겠어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요? 네, 안 됩니다. 아니, 내가 2천만 원이 어딨어? 뭔 일인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네요.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싹싹 빌어. 빌면 내가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잖아. 아, 정말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돈 많이 벌어서 언젠가는 다 보상해드릴게요. 무릎 꿇어.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하는 말 따라한다. 나는 다시는 남의 오토바이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 잘했다. 근데 선처는 없어. 뭐라고요? 잘못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어디 입방구나 살랑살랑 끼면서 넘어가려 그래? 제가 돈이 진짜 없어요. 돈이 없으면 깜빵을 가서 콩밥 먹어. 아니, 이 할머니가. 어허, 입조심 입조심. 혹시 알아? 내가 진짜 봐줄지? 아, 진짜. 고개 90도로 숙여. 어딜 빳빳이 들고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선처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네 직업이 뭔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장사가 안 되어서 가게가 폐업했어요. 정말 돈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봐주세요, 할머니. 딱하구만 딱해. 네, 죄송합니다. 자네,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해볼 텐가? 다른 곳보다 힘들긴 해도 월급은 더 많이 가져갈 거야. 열심히만 해준다면 내가 자네를 고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우리도 주방 사람 필요하거든. 그래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정말 성실하게 가게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가? 네, 할머니. 아니, 회장님. 맡겨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는가? 네, 회장님.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게에 뼈를 묻을 수 있겠는가? 네, 회장님. 이 가게가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나? 네. 깜빵이나 들어가. 네? 깜빵이나 들어가라고. 내가 너를 왜 쓰냐? 가게 말아먹을 일 있냐? 지금 장사 잘 돼서 밖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너 썼다가 가게 망하면 어쩔겨? 오토바이 밀듯이 성질 난다고 그릇들 던져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안 되겠다. 얼마 전 족발에 발 담근 사람 있던데 너 닮았어. 너 아니냐? 괜히 우리 보쌈에 발 담그면 어째? 아니, 이 할머니가 지금 사람을 놀리나? 할머니 내 옆구리 건드렸지? 합의는 없어. 할머니도 콩밥 먹자 같이. 콩밥은 무슨 콩밥이여? 그까짓 거 150, 200 주면 되는 거 뭔 말이 많아? 야, 일단 경찰서나 가자. 세아가는 따라올 거 없다. 내가 알아서 하마. 경찰이 왔고 시어머니와 운전자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둘 다 선처는 없고 시어머니가 운전자에게 150,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로 2,500만 원 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소식 들은 남편은 나 없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내가 있었으면 가만 안 뒀을 텐데. 글쎄, 싸우면 당신이 졌을걸? 그 사람 무섭게 생겼던데? 그런가? 아무튼 우리 엄마는 아무도 못 이겨.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가게에 왔었는데 음식 늦게 나온다고 난리였거든.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다 나가라 그랬어. 니들이 뭔데 우리 손님들 식사하는데 방해하냐고. 니들 같은 것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는 거야. 국회의원이면 다야? 국회의원은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국회의원보다 동네 의원이 낫겠다. 라고 하셨어. 손님들 다 빵빵 터지고 국회의원들은 죄송하다면서 조용히 먹고 가더라. 아무튼 엄마는 열심히 살아오셨어. 대단한 분이야. 본받고 싶어. 나도. 정말 멋져, 어머님.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제 잡담 그만하고 장사 준비나 하자. 그래.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엔 말이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명예, 권력 다 따라온다. 부모님들이 많이 편찮으시지? 돈이 많아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돈이 많아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 남자든 여자든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남녀가 싸우는 이유 중에 돈 때문에 싸우는 게 가장 클걸? 그래도 우리 집 잘 산다고 너무 나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구도 그런 거 알고 너랑 결혼했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냥 두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재산에 흠집내는 사람한테는 다 보상받아야지. 물어줄 돈이 없으면 콩밥을 먹던가 하겠지.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면 내가 뭔들 안 주겠냐? 네, 어머님.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80일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서라도 마음을 잡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혼전 임신으로 인해 급하게 10살 차이 나는 남편과 3년 연애 후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혼전 임신 맞아요. 누가 들어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임신 기간 6개월 동안 거의 홀로 지내오며 시댁에서 집안일을 하며 10개월까지 기다렸었죠. 마침내 요번 5월 달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나고 3주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병원에, 2주간은 조리원에서 남편의 보살핌으로 너무 행복했었죠. 올 한 해는 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주간 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산후풍으로 구안화사라는 병까지 얻게 되어 나머지 조리기간 동안에는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월급 200으로 차할부 60, 기름값, 핸드폰비 50, 보험료 30과 저 12, 나머지는 모두 아이 옷과 용품을 사며 지냈고 나머지 20 정도는 적금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저는 친정에서 지내느라 생활비는 거의 없었거든요. 필요도 없었고요.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시댁, 나머지는 친정을 오가며 지냈고 친정에 있을 땐 12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서 영상통화도 하고 했어요. 원래는 100일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애기 돌 때까지는 직접 엄마가 키우는 게 좋대. 라고 하면서 신혼집을 얻기로 한 6월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남편이 아이를 안 좋아했는데 그래도 막상 자기 자식이 태어나니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생겼구나 싶어서 좋아했죠. 그리고 신혼집은 1년 뒤 얻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입술 마크를 남기고 왔습니다.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긁힌 거야. 랍니다. 저는 알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모른 척 했어요. 하루 실수한 거라 생각했죠. 병구같이 믿었어요. 이런 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었고요. 그 다음날 남편 폰을 보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라인어플을 보게 되어 열려고 하자 비번이 걸려있길래 그래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싶었는데 자려고 누우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번호 다 눌러보다 안되겠다 싶어서 0000부터 시작해 결국 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저 그 한마디에 하룻밤 실수가 아닌 연애를 한 거였구나.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그래서 어쩌라고? 뻔뻔하게 이러더군요. 뺨을 때리고 시댁을 빠져나와 아는 언니네 집으로 가서 쭉 훑어보았습니다. 가관이더라고요. 아이가 오빠 닮았네. 근데 낙지가 아프다니. 거기가 아팠는데 쪽해져서 다 나았어. 홍콩 갔다 왔어 자기? 왜 우리가 이제 만났을까? 와이프 1년 더 시댁에 있을 테니 그동안 잘 만날 수 있어. 이혼하고 오면 받아줄래? 응? 2주 동안 거의 매일 모텔과 자취방을 오가며 지냈고 저와 영상통화 끝내고 새벽에 나가서 일찍 다시 시댁에 들어가는 패턴이었더라고요. 그 길로 부들부들 떨며 울고만 있다가 이 상간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 폰으로 전화해서 부른 거죠. 그 여자는 잘못한 표정 하나 없이 이미 헤어진 사이예요. 저는 모르고 만났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보여주니 말없이 있더라고요. 계속 추궁했죠. 얼마나 만났냐고.
근데 계속 뻔뻔하게 나오길래 지금 헤어지고 연락 다시는 안 하면 소송은 안 할 테니 가라고 하니 집에 가더라고요. 그 뒤 다시 남편 폰을 뒤져보니 모텔에서 찍은 동영상까지 있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만났는데 그 상간녀와 연락 중이어서 제가 전화를 걸어 너 다시 만나면 소송 건다 했지? 이러니 네, 소송 거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날 저는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쓰러져서. 그동안 계속 변호사만 알아봤고 2주 뒤 다시 제 아들을 시댁에서 친정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기까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양육비를 주기 싫은 건지 시댁 식구들이 고아원에 보내던지 입양 보낼 거다. 한번 뒤집어 엎고 겨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아까워서 남편과 위자료 4천에 양육비 20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입니다. 신우는 그 와중에 혼수해온 것도 없는데 무슨 4천씩이나 줘. 라고 말했습니다. 지네는 집도 해준 적 없으면서. 이 와중에도 전 정신과 약 없이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배고픔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남편에게 잘못했단 말도 못 듣고 아직도 둘이 같이 일하는 중인데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몰래 껴안다 걸리고 자취방에 오가고 지하주차장에서 그 짓 하는 것도 목격하고 뭐 요새는 행복하단 말도 하고 제가 상간녀를 건드렸다고 고소 준비 중이라는 말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상간녀 부모와 얘기했더니 그쪽이 이혼하는 건데 둘이 사귀던 말던 뭔 상관이에요. 다시 연락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딸을 생각한다면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그쪽이 우리 딸이 일하는 거 왜 상관해요? 그럼 일 안 하고 놀아요? 라면서 오히려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 뒤로 그냥 차단했습니다. 저는 미친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남편이 빌고 빌어서 산다 해도 제가 못 살 걸 알지만 그녀가 그렇게 연애하는 꼴을 보니 제가 더 못 살 것 같아요. 연애 시절 좋았던 기억과 지나가는 부자 모습만 봐도 아들 때문에 창피한지도 모르고 오열합니다. 정말 멋지게 잘 살아서 우리 아들 잘 키우는 게 복수하는 거라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잡힐까요? 누군가에게 위로나 이런 경험 있으신 분이 있으면 조언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 볼 때 행복하다가도 앞이 캄캄해지기도 하고 못 버티고 이혼한 채가 너무 애기 앞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위로의 말도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협의이혼 서류 작성 후 자녀 관련 동영상 시청하는데 편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해결 방안 동영상이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가끔은 만나달라고 아이를 위해 외도 사실 알리지 않을 테니 아이를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만나줄게. 이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평생 안 보여주고 살고 싶지만 그 동영상 본 후 만나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남편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걸림돌로 생각하죠. 댓글입니다. 제발 철 모를 때 식초남 만나지 마라. 남자는 나이 먹고 오랫동안 싱글일수록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다닌 놈일 확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 부적격 사유가 있는 놈일 확률도 높다는 걸 기억해라 좀. 이야기만 들어도 우라가 침입니다. 천벌을 받을 것들이네요. 위자료 상간녀한테서도 꼭 받으시고요. 동영상까지 확실한 증거 있으니 2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변호사가 해준 말이 상간녀한테서 받는 금액은 3천인가 맥시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는 것들. 글쓰니 힘들겠지만 아들 생각해서 이악 물고 열심히 사세요. 좋은 날 올 겁니다. 그 둘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 눈에 눈물 내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힘내세요. 이혼하신다면 상간녀에게도 소송하세요. 이혼하든 안 하든 상간녀에게 소송 가능하니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 일부분 상간녀가 주니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동네는 온천이 유명합니다. 모텔 중에서도 온천물을 끌어다 쓰는 곳이 있어요. 개나 소나 온천물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어디가 진짜 온천물 끌어 쓰는지 잘 알죠. 주로 가는 모텔이 있는데 거기는 욕실이 조그만한 목욕탕 수준입니다. 2인용 사우나 시설도 있고 월풀 욕조도 크고 욕조 옆에는 온돌처럼 되어 뜨끈뜨끈하게. 암튼 거기 앉아서 때도 밀고 누워서도 밀고 그렇네요. 동네 친구들끼리 목욕탕 가느니 돈 조금씩 모아서 치킨 사들고 맥주 사들고 거기 가서 목욕하고 서로 등도 밀어주고 치맥 한잔하고 이러고 나옵니다.
4명이서 꾸준히 그렇게 어울려서 놀다가 두 친구가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가고 남은 친구랑 저랑 이렇게 둘이서 2주꼴로 가고 그래요. 어제였죠. 일요일. 친구랑 저랑 영화를 보러 갈까 하다가 이런 날 나가봐야 차 막히고 바글거리고 싫다고 집에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그럼 목욕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번 주 생리 때문에 한 주 건너뛰어서 찝찝하던 차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가자고 했었어야 했는데 미쳐버리겠네요.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뒷좌석에서 목욕 바구니며 치킨이며 맥주며 주섬주섬 꺼낸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커플분이 지나가는 게 느껴졌고 그러다가 여자분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순간 친구가 제 등을 꼭 누르더니 잠깐만 있어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친구가 제가 아는 사람을 본 줄 알고 뜨끔해서 잠깐 숙이고 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자랑 둘이 온 거고 목욕하러 온 건데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뒷좌석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친구가 자꾸 힘을 주면서 못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니까 성질도 나고 아프기도 아프고 아 왜 그래? 라고 말하고 힘으로 밀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 허리 아파 죽겠네. 라고 말했고 그러다가 맞은편 주차구역에 서 있던 아까 그 커플로 느껴졌던 사람들을 봤는데 차에 막 타려고 하고 있더군요. 목소리도 귀에 있고 옷차림도 낯이 익어서 계속 보고 있다가 여자 옆모습을 봤습니다.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그 순간 친구 얼굴도 봤고 친구 표정은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친구는 봤던 거죠. 저 못 보게 하려고 그랬던 거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저 차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네요. 제 나이 32에 여자로서의 엄마의 삶을 뭐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연하애인,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다 해도 이해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제는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 쓰면서 웃음이 나네요. 그냥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후진하려던 그 차 뒤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차도 가만히 있더군요. 아마 모텔이라는 특성상 그놈도 뭔가 저를 탐색하고 있었겠죠. 짧은 시간 탐색 후 제가 후진하려는지 모르고 서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창문을 내리더니 비켜달라 그러더군요. 창문 너머 빼꼼히 기어나온 면상을 보고 나서 까무럭 돌아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는 거 경험해보신 분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어릴 적에 오빠가 태권도를 다녔었어요. 혼자 있기 심심해서 몇 번 따라간 게 인연이 되어서 저도 4단까지 땄었는데 이거 배워 어디다 쓰겠냐 싶었는데 아니 태권도를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그냥 그 상황에서 돌아버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냅다 뛰어가서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내리더군요. 내리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는 놈의 낙지를 걷어차버리니까 주저앉아서 끙끙대더라고요. 산낙지 꿈틀대는 것처럼요. 당연히 운전석에 타고 있던 엄마도 차에서 내려서 헐레벌떡 오더라고요. 내 얼굴 보더니 방순아. 내 이름을 나지막하게 부르는데 10원짜리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머리채도 쥐어잡아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미친 듯한 인내로 참았습니다. 그놈만 갈궜어요. 우리 아빠한테 형님 이러면서 오던 그 자식. 어쩐지 호감이 안 가던 인간이라 예의상의 격식만 차렸던 그 자식. 저번에 저보고 저 아는 후배 아들이 있는데 소개받아봐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딸 같아서 꼭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돈도 잘 벌고 잘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그런 남자가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조건 다 갖추고 있는데도 여자친구가 없는 거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쏘아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때 일도 생각나고 딸같니 어쩌니 역겹던 말들도 생각나고 우리 아빠한테 살랑거리면서 정작은 기만했다는 생각에 미쳐버리겠고 이것들이 작당하고 다 속여먹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쑥대밭을 만들고 싶었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뺨 한 대 맞고서는 완전 꼭지가 돌아서 제 차 뒷좌석에 사들고 온 병맥주 들고 나왔어요.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거든요 진짜. 친구하고 모텔 관리인 아저씨가 안 말렸으면 무슨 일 났을 거예요. 그놈은 그때까지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면상 보니까 코피도 터지고 엄마가 그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오늘부로 더 이상 내 엄마 아니야. 아빠랑 오빠한테 말할지 말지는 좀 더 고민해볼 거야. 근데 웬만하면 말 안 할 것 같아. 아빠 불쌍하고 오빠 성격 아니까. 저놈 없애버릴까봐.
저런 놈 없어지는 거 내가 바라는 바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빠하고 오빠한테 쓰레기 치우라고 하고 싶지 않아. 당신도 앞으로 날 볼 때마다 괴롭겠지. 약속하건대 이 시간부로 당신 죽을 때까지 나는 엄마 취급 안 할 거야. 철저하게 외롭고 괴롭게 만들어줄게. 지금 심정으로는 당신이 내 눈앞에서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당신이 자초한 거니까 나보고 못된 년이라고 하지 마. 배신감이나 상처로 따지면 내가 수십억 배는 더 크게 받았어. 저희 오빠가 과묵하고 점잖은데 한번 화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놈한테 방구 같은 놈아 얼굴이 천엽이 되었네. 신고하려면 해라. 여기 CCTV도 있고 여기 관리자 아저씨도 봤으니까 경찰에 나 신고하고 네 마누라하고 네 딸이랑 나랑 같이 만나게 해줘. 나만 이렇게 역 같아서 되겠냐? 네 딸도 내가 느낀 배신감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 걱정 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쯤은 알고 있어. 네 인생 족치기로 맘먹었으면 나는 여기 내 엄마라는 이 여자의 인생도 아작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야. 더불어 내 인생도. 절대 곱게 못 살게 할 거야. 내 이름 석자만 들어도 재수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일어나서 나머지 한쪽 사이드미러도 부셔버렸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걸어서 나가던데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제 친구는 계속 제 옆에 있었고 관리인 아저씨는 물 가져다 주고 그 누워있는 놈한테 보안이 서로 아는 사이 같고 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 아니요. 내가 모텔 이거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보고 내 업이라 생각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하는데 자식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뭔데? 짐승도 지 자식 아픈 짓은 안 하는 법이요. 이러시더군요. 제가 했던 내용, 들은 내용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충 저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개판을 쳐놓고 모텔방 올라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친구 말로는 제가 진짜 맥주병으로 그 남자 묵사발 내버릴 것 같았다고.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원래는 자고 올 생각 없었는데 친구가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모텔에서 자고 친구 집 가서 옷 빌려 입고 출근했는데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잖아요. 결국 조퇴하고 내일 월차 쓰고 지금 제 방에 앉아 이러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여자는 안방에 계속 누워있다가 제가 조퇴하고 온 걸 알았는지 제 방에 오더라고요. 보자마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고 변명도 필요 없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얼굴 마주보고 있는 1분 1초가 역겹다. 역겨워 죽겠는데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는 거야. 집안 시끄럽게 해서 아빠도 알고 오빠도 알게 해줄까? 다시 방으로 가네요. 겁은 나나 보네요. 평생 안 들킬 줄 알았겠지. 끝까지 괴롭혀줄 겁니다. 저는 지금 그놈 어떻게 조져야 할지 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용서? 이런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 쓴 거는 이렇게 해야 안 미칠 것 같아서가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제가 저 두 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할 수 있는지 알려줬음 합니다. 제가 힘들어지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미 너무 힘들고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져서 제 인생 손 놓진 않아요. 저 나름 애착 가지고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피가 마를 정도로 괴롭혀주고 난 후에 다시 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세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입니다. 현업에서 뛰는 불륜 커플들이 보면 웃다가 자빠져 뒹굴다 낮에 먹은 바지락 칼국수 면발이 콧구멍으로 만세를 외치며 뛰어나올 끓이네요. 자기 동네 모텔을 다니는 불륜이라니. 글쓴이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아프겠지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자면 그냥 조용히 지내시든지 아니면 아빠와 오빠에게 얘기를 해서 해결하시든지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듣는 거와 달리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뭐라 이야기를 적을 수가 없네요. 시간이 약일 겁니다. 사람의 잘못을 사람이 다스리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곤 하죠. 뭐 같아도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9년차 아이돌 엄마입니다. 결혼 이후 시어머니와 소소한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최근에 쌓였던 걸 풀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시어머니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다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계속 하나 봅니다. 남편이 안쓰러워 저도 마음이 계속 흔들리지만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생각을 하니 지금 이대로가 사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불편해도 제3자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가 예민한 건지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비꼬는 의도로 신혼 때 회사 근무 중에 손가락이 부러졌냐? 왜 전화 한 통을 안 해? 등등 다소 거친 문자를 보내옵니다. 첫째 출산하고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오라는 톡을 남편이 거절했더니 대뜸 저한테 문자로 감히 내 아들 시켜서 거절하게 해? 괘씸하네. 놀라서 전화 바로 했더니 격노하며 자기 할 말만 합니다. 출산 후 심신이 약한 상태로 친정에서 산후조리하는 중이라 전화 중 내내 우니 일방적으로 화만 내다 전화 끊더라고요. 평소 화 잘 내지 않는 친정엄마가 딸이 계속 우니 아기가 보고 싶으면 자기가 오지 몸도 성치 않은 애한테 그런다며 매우 속상해하셨어요. 본인 환갑생일 앞두고 직장일로 바쁜 아들내외들과 기어코 비행기 타는 숙박여행을 하겠다고 우깁니다. 그 당시 형님은 2개월 뒤 출산 앞둔 상태였고 첫째도 15개월쯤이었는데 거의 반억지로 여행 갔어요. 그 당시 첫째를 친정엄마가 평일 내내 돌볼 때라 습관을 잘 들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먹던 짠 과자를 주더라고요. 짜거나 너무 단 거 아직 안 줄 때라 주지 말라고 바로 부탁했었는데 어떤 섬에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우는 아기 달랜다고 나 몰래 그 과자를 또 주고 알게 된 내가 남편한테 따져 묻는 장면 보고는 차 안에서 보란듯이 아이한테 과자를 주면서 네 엄마가 무서운지 이 할미가 더 무서운지 보자. 라면서 으름장 놓습니다. 여행 내내 불편하게 있다가 집에 오는 공항에서 그래도 친정엄마가 전해주라던 성의가 생각나 건강식품 들고 저희 어머니가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랬어요. 라고 하니 뜬금없이 다 같이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한다. 랍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말 못했지만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전화를 해도 2주 만에 전화를 해도 늘 전화 자주 안 한다고 핀잔 줍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할 땐 딴에는 저를 배려한다고 바쁜 시간 피해서 한 거랍니다. 출산 때 일로 시어머니 전화만 울려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모든 문자 연락이 명령조 말투입니다. 전화해라. 주말에 와라. 제가 음식 못하고 살림 못하는 걸 말하기 위해 너그 엄마는 그래도 살림 잘하지 않냐? 라면서 비꼽니다. 한 번도 안 싸돈이라 지칭한 적 없고 저를 하대하듯 꼭 너그 엄마라 지칭해요. 둘째 돌도 안 됐을 때 시어머니 생일에 오후에 전화했다고 화내셨어요. 심지어 영상통화로 첫째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있는데 본인 화난 것만 말합니다. 어린아이 둘 육아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저도 힘들다고 할 만큼 했다 하니 형님과 비교하며 말대꾸한다고 뭐라 하네요. 친정엄마한테 하소연했더니 그냥 네가 죄송하다 해라. 생일날 얼마나 서운하면 그러시겠냐. 라고 해서 다음날 죄송하다 전화했더니 마치 제가 엄청 잘못했던 것 마냥 용서하네요. 명절 첫날 제사 없는 집인데 전재료를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본인 아들들이 설거지하는 꼴 못 봅니다. 다음날 명절 당일 아침 먹고 바로 친정 가려는 거 못마땅해 하세요. 다 같이 영화 보러 간 적도 있고 가스레인지 청소시킨 적도 있어요. 친정 갈 타이밍에. 아들 부부 싸우는 이유의 80% 이상이 본인 때문인지 모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심각하게 이혼 생각도 있었어요. 남편은 8년 내내 참으라고 하네요. 회사 일로 지쳐있는 중에 전화하라고 명령조로 문자가 왔어요. 일 끝나고 전화하겠다고 문자 드렸어요. 점심도 안 먹고 일 겨우 끝낸 오후 2, 3시경 전화가 옵니다. 다짜고짜 바쁘면 얼마나 바쁘냐? 라면서 전화 안 한 거에 격노하네요. 진짜 바빴다고 지금까지 점심도 안 먹어서 지금 늦은 점심 하려던 차라고 얘기했더니 점심 거는 거에 대한 걱정은커녕 본인이 우겨서 그 주 주말에 하는 형님네 집들이에 저번 주에 이사한 남편이 굳이 그날에 해야겠냐고 했다며 또 제가 본인 아들 시켜서 조종한 걸로 몰아붙이네요. 제가 이미 정한 집들이에 갈 생각인데 뭐 사갈까요? 하며 넘겼더니 이내 수그려져서 전화 끝내요. 형님넨 이사간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로 집들이 당일 쇼파 들어오는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요즘 하는 프로젝트 하나가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억지 부리거나 떼쓰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힘든데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를 괴롭힌 수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둘째가 또래보다 몸이 작아서 신경을 내내 쓰는데 한약도 먹이고 약도 먹이고 밥도 딴에는 잘 챙긴다고 하는데 시어머니 애들 볼 때마다 잘 챙겨 먹어라. 라며 잔소리. 첫째 돌잔치 때도 첫째 돌봐주는 친정엄마한테 얘 잘 안 먹어요? 왜 이렇게 작아요? 랍니다. 그 당시 영유아 8, 90% 나오던 때라 결코 작지 않았어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워킹맘으로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들 앞에서 본인이 경험하지도 않은 여자들 편한 직장 생활이나 깎아내리는 말 서슴없이 합니다. 얼굴 본 지 한 달도 채 안 돼 전화하면서
네가 전화를 안 하니 내가 배려해서 이 저녁에 안 바쁠 것 같아 전화했다. 마침 애들 저녁 잘 먹고 말도 잘 들어서 기분 좋게 있던 터라 그러려니 듣는데 전화 잔소리를 계속해서 남편은 친정엄마한테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한다 했더니 역정냅니다. 그러면서 애들 잘 챙겨 먹여라. 또 말하길래 그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 그만 좀 하셔라 하니 너 참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라며 계속되는 잔소리. 몇십 분 동안 본인 할 말 다 하고는 너가 나한테 배려 없다고 했던 말 너무 서운하다. 그 뒤로 시어머니 전화 차단했어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생각에 오래 남는 거 위주로 적었어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가정적이고 아이들한테 잘해요. 시어머니 일만 아니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게 제일 흠인 걸 이제 알았지만 실제로 시어머니 일만 아니면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매번 시어머니 일로 싸움이 잦아져 최근 이혼까지 거론하며 더 이상은 제가 참기 싫다고 했습니다. 입장 바꿔 저희 엄마가 남편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어떻겠냐 말하니 그동안 무심했던 걸 반성까지 했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 연락 올 때마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차단은 했어도 기본적인 도리는 할 생각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예민한 건지 되돌아보려고 글을 써봅니다.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겪어내신 분들의 고견 구해요. 댓글입니다. 아직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놀랍고 그걸 견디고 사는 며느리가 있다는 게 놀랍고 그걸 9년이나 방치한 남편이랑 사이좋게 산다는 게 놀랍다. 연락 차단했으면 기본도리 따위 하지 마세요. 시가 출입은 남편과 애들만 보내요. 그딴 기본도리 하는 순간 더 심하게 쓰니와 남편을 쥐어 흔들 거예요. 다시 방문이나 연락하더라도 최소 3년은 작정하고 끊어요. 남편도 지금 뭔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 납죽 엎드리는 척 하는 걸 거예요. 혹시 모를 나중일을 위해서 남편 모르게 심호 문자나 톡, 전화녹음, 폰이 아닌 USB 등에 잘 보관해둬요. 분명 남편 3, 4개월 이내에 심호랑 연락하길 은근히 쪼기 시작할 거예요. 남편도 지 엄마가 비정상적이고 무례하고 못 배운 거 다 아는데 지한테는 피해 없으니까 저러는 거죠. 남편이 제대로 처신했으면 이때까지 이미 힘들고 속상할 일 없었어요. 제대로 남편이 시어머니 막는 거 아니면 노답이네요. 남의 딸을 종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집안과 계속 얽힐 필요가 있을까요? 자식 교육에도 악 중에 악이에요. 남의 자식을 데리고 누가 이기나 보자니 그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인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명절 아니면 애들도 보여주지 마요. 뭔 짓거리 할지 몰라요. 신경 쓰기 싫어서 지엄마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며 방치 방관하는 남편이 제일 나쁜 놈인데 사이가 좋다고요? 무심한 게 아니라 지엄마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귀찮아서 신경 안 쓴 건데 쓰니는 속도 없어요? 차단은 진작 했어야 했고 그렇게 시달려 놓고도 기본도리는 하겠다니 정말 자존심 자존감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사나봐요. 기본도리라도 1년에 4번은 봐야 하는데 저렇게 베베 꼬인 노인네가 가끔 본다고 숙으로 들겠냐고요. 두고두고 곱씹다가 더 악다구니 하면 했죠. 남편이 나서서 진작에 아예 안 보게 했어야지. 계속 상대하다가는 화병 나서 쓰니가 먼저 애들 두고 삼도천 건너겠구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추가 글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 멍청했구나. 세상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다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취급 8년 넘게 받고 방관하는 남편 애써 두둔한 꼴이 스스로도 고구마에 웃기기까지 했어요. 이 기분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제 성격이 완전 털털한 게 아니다 보니 한두 번 당했을 때 네가 예민한 탓이다 라는 말 때문에 바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 뒤로 당했을 땐 나름 의견을 피력했지만 벽 보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남편과는 결혼해서 지낸 기간보다 연애한 기간이 더 길고 남편을 향한 제 마음이 깊어서 최대한 믿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방관한 남편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참다 이혼 얘기까지 한 거고요. 아이가 있는데 이혼 얘기 쉽게 꺼낼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남편은 이젠 본인이 맞겠다 합니다. 제 마음이 내킬 때까지 시어머니 보지 않아도 된다고도 말했고요. 저도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저희 가정 지켜보려는 최소한의 노력까지 비난하진 말아주세요. 그래도 글 올리고 많은 걸 더 깨달았어요. 앞으로 처신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마음 담아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이도 없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시누이가 미치도록 싫어요. 해결하고 싶은데 난감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남편한테 정신머리 없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23살 때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다 남편 외도에 이혼당하고 지금은 시부모님 밑에서 6살 아들 키우고 있어요. 남자가 이혼하자 그랬다네요. 남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반문화 좋아하고 허세 많고 똥꼬집만 센 남편 여동생만 아니면 알고 지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철부지예요. 이번 연초 때 시어머님이랑 시누이 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일을 하고 싶대요. 제대로 된 일 한번 못 해보더니 철들었는갑네. 그 생각에 좋은 생각이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해 주는데 어머니께서 사돈댁 회사에 취직 가능하냐? 랍니다. 일단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안 해요. 시누이는 옆에서 눈 반짝거리면서 저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어머님은 제 손 잡으면서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사돈 어른께 잘 좀 말해봐. 어머님께 제가 회사에 그럴 권리가 없다면서 일이 많아 가봐야겠다고 자리 피하려니 시누이가 도골라서 저 맘에 안 들어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일단 여쭤본다 하고 자리 파했고 아버지께 여쭤보니 잡일이랑 업무 보조해줄 사람 몇 명 채용 예정이었다고 면접 보러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면접 받고 붙었죠, 당연히. 진짜 너무한 게 면접 보러 오면서 이력서 작성도 안 해왔어요. 할 일이야 탕비실 청소, 프린트 용지 넣고 마트에서 소모품 장봐오고 쓰레기통 비우는 일뿐이래요. 그러려니 했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했으니 잘하겠거니 했는데 와, 3달 지났나? 시누이 취직했을 때 한 번 갔고 어제 오랜만에 회사 놀러 갔더니 직원들이 저 볼 때마다 똥 씹은 표정으로 눈을 안 쳐다봐요. 왜 그러냐 싶었는데 6년 근무해주신 친한 경리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머뭇거리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시누이의 갑질을.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네요. 9시 출근인데 10시 넘어서 출근하는 게 수두룩하고 아이 핑계로 2시 조금 넘으면 퇴근해버린대요. 손님 오셔도 응대도 안 하고 차 한 잔 준비한 적 없고 청소는 같이 들어온 여직원한테 다 시키고 전화 와도 받질 않는데요. 보통 회사에 전화가 오면 여직원이 받아서 용건 듣고 전화 돌려드리는데 다른 여직원들 일하러 나가서 한 명도 없는데 전화가 울려도 받질 않는데요. 자기가 이런 걸 왜 해야 하냐고. 사장님 오시면 앉아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바로 의자 돌려 인터넷 쇼핑하고 사무실 내에서 근무 시간에 친구랑 통화하면서 웹툰 보고 있다네요. 회사 사무용품이랑 탕비실에 커피 등 가방에 챙겨가는 것도 여러 직원이 목격했고 같이 입사한 여직원들한테 방실씨, 오늘 쓰레기통 비워야겠는데? 방실씨 이거예요. 방순씨는 저거 하고 방순씨 일을 원래 그렇게 해요?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훈계까지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말씀 없고 시누이도 별말 없길래 큰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제대로 물으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런 행실에 별 말씀 안 하시니 직원들도 자연스레 침묵하고 회사에서 자기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낀 다음부터 아나무인처럼 행동한 것 같은데 같이 입사했던 여자분 중 한 분은 시누이 텃세에 못 이겨 저번 달에 퇴사하셨고 나머지 한 분도 나간 해 만에 직원들한테 하소연 중이랍니다. 복도에서 시누이 마주치니 의기양양하게 언니 왔어요? 이러는데 별말 없이 지나쳐 집에 왔어요. 전화 오더니 기분 나쁘게 왜 사람 인사하는데 무시하고 가요? 랍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어제 저녁 남편한테 베개 던져가며 화냈어요. 미안하다고 쩔쩔매는데 어떡해 해요. 어쨌든 내가 소개시켜준 건데 일단 남편한텐 아는 척 말라 그러고 오전 내 생각 많이 했어요. 퇴사시키는 게 답이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안 해줬으면 욕 듣고 끝이었을 건데 이미 취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 못 끝낼 것 같아요. 조용히 타이를지 뭐라 할지 그냥 통보하듯 권고퇴직 시켜야 할지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해요. 제일 원하는 건 저 철없는 시누이한테 빅엿 제대로 먹이고 싶네요. 시어머님은 뭐라 하셔도 어쩔 수 없죠. 저도 할 말은 있으니. 댓글입니다. 하루빨리 잘라요. 아빠 회사 망하는 거 보기 싫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직원 있으면 일단 잘 다니던 좋은 직원들이 퇴사를 할 거고 또 거래처 사람 누군가가 본다면 거래 끊고 싶어질 거예요. 가족 같은 회사에서 갓뺀 회사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아버지도 속상한데 딸 체면 봐서 참는 건데요. 그건 쓰레기 신우를 더 쓰레기로 만드는 겁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남편의 역할인데 지동생이 어찌 나올까 궁금하지만 일단 남편과 친정아버지 방문해서 신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불편하거나 업무가 제대로 안 되면 회사 입장에선 상당히 곤란하다. 신우이기 전에 엄연한 근로자다.
그러니 다른 직원과 똑같이 취업 규칙대로 근무를 시킬 것이며 신우가 거기에 적응 못하면 다른 회사와 다른 직원을 위해서라도 퇴사시키겠다 그러고 또한 저 정도면 다른 회사 같으면 벌써 잘렸고 저런 이유로 해고해도 아무 문제가 아니란 걸 남편 앞에서 얘기하셔. 그럼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알아먹겠죠? 혹여 남편이 가족끼리 너무하다 하면 남편 회사나 지인에게 취직시켜주고 경험해보라 하심이 좋겠어요. 요즘도 저런 애가 있나? 잘라버리고 이유 물어보면 위에 이유 말하면서 10시 출근 2시 퇴근에 일도 안 하고 갑질해서 몇 년 일한 사람들 다 관두고 이러다가 회사 없어지겠다고 하세요. 저런 부류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쓰니 때문에 아버지 회사는 망했어요. 이게 낙하산이 아니고 뭔가요? 결혼했으면 제발 알아서 살아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시어머니 이쁨 받고 싶어 그런 못된 여자 친정에 버리지 말고요. 친정은 무슨 죄예요? 진짜 거지 같은 딸내미네. 누구 딸은 거지같이 잘만 빌붙는데 누구 딸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네. 정신 차리고 쓰니 선에서 잡아내요. 아니 원래도 허세 쩔고 철부지에 그런 시누이인 거 알면서도 사장 딸이라는 위치 이용해서 시누이 낙하산 내렸으면서 왜 몰랐던 것처럼 이날리지? 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도 결혼 아니었으면 상종도 안 할 인간이었다면서요. 그런 인간 뭘 믿고 친정아버지 회사에 낙하산으로 보냈는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 편하자고, 당신 결혼 편하자고, 당신 친정아버지와 그 회사 직원들에게 거지 같은 여자 보낸 사람 바로 너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뭘 남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자기 가족이 저짓거리 했으면 남편 보고 난리를 치든 뭐라든 해서 자기 가족 내에서는 시누이 작게 했어야죠. 그리고 쓰니는 당신 친정 아버지한테 회사 망하기 전에 얼른 시누이 쫓아내라고 말부터 하고요. 아 진짜 저런 친인척 회사에 들이는 그런 몰상식한 회사 뻔하긴 하지만 말이죠. 친정아버지 일까지 말아먹을 딸이네. 추가 글입니다. 많은 관심과 충고 감사합니다. 잠깐 댓글 읽어봤어요. 중간에서 제가 잘못했죠. 인정합니다. 철없는 마음에 시댁 식구들한테 으쓱하고 싶어 괜한 아버지와 회사에 민폐 끼친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죄송스러워요. 오늘 아침 아버지께 죄송하다 말씀드리니 괜찮으시대요. 부모님 속 썩이기 싫어서 철든 다음부터 노력 많이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에 당했네요. 아버지께 시누이가 직접 자기 손으로 사직서 작성하게 해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회사에 음료 사들고 찾아가 한 분 한 분 죄송하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차장 이상 직급 분들은 저 어릴 때부터 뵙던 분들이고 저도 함부로 대해본 적 없는 분들인데 놀라운 건 오늘 시누이가 출근을 안 했어요. 9시쯤에 연차 쓰겠다고 전화로 통보고 끊었다네요. 모상식 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제 생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네요. 1년도 채 안 된 3개월차 수습 직원한테 연차가 어딨다고. 그걸 통보하듯이 하고. 일단 저번 달 퇴사한 수습 직원분 직속 상사였던 차장님한테 그 퇴사하신 분한테 시켰던 일 시누이한테 시켜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고집 부리고 안 할 시 그쪽 때문에 프로젝트 망치면 책임질 거냐고 겁주고 훈계 마음껏 하시라 했고 사무보조 및 잡일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같이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자기가 이런 일 왜 해야 하냐 그러면 이런 일 하려고 입사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꼭 말하라 말씀드렸어요. 시누이 성격상 불만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아닌 자기 엄마한테 그리고 저한테 불만 이야기하면서 자기 편 들어달라 할 게 뻔해요. 그때 이야기하려고요. 제가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과하게 시킨다 라고 투정 부리는 시누이한테 따지듯 말할 생각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제 마음대로 하라 하셨고 남편은 계속 미안하대요. 회사 직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니 여자분들은 신나서 진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고 차장님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 놓고 일 시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이라도 꼭 복수하시기 바란다고 죄송하다고 시누이 퇴사하면 전체 식사 한번 대접한다 그러고 집에 왔어요. 아 그리고 5월 급여는 출퇴근 시간 따져서 일한 만큼만 지급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대충 지급액 보니 전체 지급액의 35% 정도? 일을 얼만큼 안 한지 지급액에서 보여지네요. 시누이 텃세에 신경 쓰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회사 간부 아니라고 직원이라고요. 그 좋은 분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제 말에 한숨까지 쉬어가며 사람이 덜 됐다라고 푸념하듯 이야기하시겠어요. 10년 넘게 일해주신 분들도 많고 한번 입사하면 큰일 없는 이상 퇴사도 별로 없는 그런 회사였는데 저번 달 퇴사하신 분은 이야기 들어보니 의욕도 넘치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시누이가 자기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유별나게 텃세 부리고 괴롭혔나봐요.
제 행동에 억울하게 그만두신 건데 신우이 퇴사하면 다시 근무하실 수 있냐고 연락드려봐야겠어요. 이 다음에 또 추가글을 적을 때는 신우이 퇴사 후겠죠. 생각해보니 입사 후 저한테 고맙다는 말도 없고 밥 한 번 산 적이 없네요. 신우이가 따질 때 진짜 독하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출퇴근, 갑질, 텃세, 근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아주 좋네요. 그럼 다음 후기 때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모두 행복하세요. 그건 그렇고 시어머니가 애 먹다 남은 밥 안 먹는다고 구박하길래 남편이 달려나와서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아따 시어머니 너무하네. 찌끄레기 먹으라고 했었네. 뭐야? 개야 찌끄레기 먹게? 남편이 달려나와서 뭐라 했나 본데? 이런 재밌는 사연이 있어? 지금 당장 안 볼 수가 없겠는데?